밤의 산속, 차가운 바람이 피부를 스치며 지나갔다. 지은은 눈을 뜨자마자 주위가 온통 어둠과 나뭇잎 소리로 가득 차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의 아버지가 운전하던 차가 멈추고 이게 내 선택의 대가야 라고 속삭이듯 말한 후 그녀를 끌어내린 게 불과 몇 시간 전이었다. 지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이 가족에게 발각된 순간부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지와의 관계를 숨기려 애썼지만 아버지가 우연히 발견한 메시지 하나로 모든 게 끝났다. 너 같은 년은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 여기서 반성의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지은은 휴대폰을 확인하려 했지만 이미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였다. 물 한 병과 약간의 음식만 남겨둔 채 가족은 그녀를 버리고 떠난 것이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주위를 더듬었다. 산속 깊숙이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이곳은 그녀가 어렸을 때 가족 여행으로 왔던 곳이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때는 행복한 추억이었는데 지금은 지옥 같았다. 그녀는 일어나 걸으려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렸다. 공포가 밀려왔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난 그냥 사랑할 뿐인데 민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민지는 28살, 지은보다 3살 많고 직장에서 만난 선배였다. 그녀의 강인한 성격과 부드러운 미소가 지은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가 그 사랑을 짓밟고 있었다. 지은의 집안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전통적인 주부. 딸이 레즈비언이라는 건 그들에게 치욕이었다. 지은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살아야 해, 돌아가서 그들에게 보여줘야 해. 그녀는 산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다. 발밑에 돌멩이가 굴러떨어지며 소리를 냈다. 밤이 깊어지면서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민지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버텼다. 처음 만난 날, 민지가 커피를 사주며 너처럼 밝은 애는 처음 봐 라고 말했던 그 순간. 그 후로 그들은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다. 서울의 카페, 공원, 심지어 민지의 아파트에서. 하지만 지은의 가족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요즘 왜 그렇게 늦게 들어오니? 남자친구 생겼어? 라고 물을 때마다 지은은 속으로 울었다. 산속에서 몇 시간을 헤매다 지은은 작은 개울을 발견했다. 물을 마시며 쉬었다. 이게 현실인가? 가족이 날 버리다니 그녀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피어올랐다. 아버지는 항상 집안의 명예를 지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 명예 뒤에는 위선이 숨겨져 있었다. 지은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비밀을 의심했다. 늦은 밤에 들어오는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 하지만 지금은 그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생존이 우선이었다. 그녀는 나뭇가지로 불을 피우려 애썼지만 실패했다. 추위에 몸이 떨렸다. 민지야, 날 찾아줄까? 민지는 지은의 가족이 그녀를 데려간 걸 알지 못했다. 지은은 마지막 메시지로 오늘 집에 갈게 라고만 보냈다. 새벽이 밝아오면서 지은은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을 찾았다. 다리가 아팠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고통받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친구들조차 그냥 남자 만나라고 조언했다. 지은은 그런 말에 상처받았지만 민지와 함께라면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랑이 그녀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정말 사랑이 잘못된 걸까? 그녀의 내적 갈등이 깊어졌다. 가족의 기대를 저버린 죄책감과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는 자유의 욕구가 충돌했다. 마침내 산 아래 마을에 도착한 지은은 주민에게 도움을 청했다. 전화 좀 빌려줄 수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주민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보았지만 전화를 빌려주었다. 지은은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야, 나야. 날 버렸어? 민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뭐? 어디야? 지금 갈게.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이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그냥 돌아가지 않겠다. 가족에게 복수하듯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겠다. 아버지의 비밀, 어머니의 침묵. 모든 걸 폭로할 것이다.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가 무엇일지 그녀는 아직 몰랐다. 민지가 도착했을 때 지은은 지쳐 쓰러질 뻔했다. 민지는 그녀를 안아주며 울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내 가족 미쳤어. 지은은 민지의 품에서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사랑 때문에 가족을 잃었지만 그 가족이 정말 가족이었을까? 지은은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회복해야 했다. 그리고 대면할 준비를. 사회의 시선이 두렵지만 더 이상 숨지 않겠다. 이 사건은 그녀의 삶을 바꿔놓을 터였다. 서울로 돌아온 지은은 민지의 아파트에서 며칠을 보냈다. 몸은 회복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산속에서 홀로 버려진 그 느낌, 가족의 차가운 시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지은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민지는 그녀를 지켜주려 애썼다. 우리 같이 이겨내자. 내 가족 잘못이야.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어렸을 때 본 그 서랍 속 편지들.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었다. 그게 사실이라면 왜 나만 비난받아? 지은은 컴퓨터를 켜고 아버지의 회사를 검색했다. 대기업 임원으로서의 화려한 이력 뒤에 숨겨진 게 있을 터였다. 그녀는 민지에게 털어놓았다. 아빠의 외도를 증명할 거야? 그럼 그들이 날 비난할 자격 없어. 민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그게 내게 좋을까? 더 아플 텐데. 지은의 결정은 확고했다. 그녀는 사회의 압력을 느꼈다. 한국에서 동성애자는 여전히 이방인 취급이었다. 직장에서의 차별, 친구들의 멀어짐. 하지만 지은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며칠 후, 지은은 가족 집으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자 어머니가 나왔다. 너, 살아있었구나.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지은은 차갑게 말했다. 날 버린 게 후회돼요. 아버지가 안에서 나왔다. 집에 왜 왔어? 아직 반성 안 했어. 지은은 대면의 순간을 느꼈다. 반성. 당신들이 반성해야죠. 아빠의 비밀, 알아요.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야? 지은은 어렸을 때 본 편지를 언급했다. 그 여자, 아직 만나세요? 가족의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고 아버지는 부정했다. 헛소리 마. 하지만 지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민지와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전 민지 언니 사랑해요. 그게 죄라면 당신들의 위선도 죄예요. 이 대화는 가족 내 갈등을 폭발시켰다.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우린 내가 정상적으로 살길 바랐어. 지은은 그 말에 상처받았다. 정상. 누가 정상을 정해? 그녀의 내적 투쟁이 깊어졌다. 사랑을 포기할 수 없지만 가족을 잃는 아픔이 컸다. 지은은 집을 나서며 계획을 이어갔다. 그녀는 아버지의 동료에게 연락했다. 아저씨, 아빠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요. 동료는 망설이다 털어놓았다. 내 아빠, 몇 년 전 불륜 있었어. 회사에서 은폐됐지. 지은은 증거를 모았다. 이메일, 사진. 이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도덕적 딜레마를 마주했다. 가족을 파괴하는 게 옳을까? 하지만 그들이 날 파괴했잖아. 민지는 지은을 말리려 했다. 복수는 내게 독이 돼. 하지만 지은은 듣지 않았다. 사회적 압력이 더해졌다. 지은의 친구들이 소문을 듣고 연락했다. 정말 레즈비언이야? 왜 그래?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솔직히 대답했다. 응, 그게 나야. 일부 친구는 멀어졌고 일부는 지지했다.
이 과정에서 지은은 깨달았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이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결혼, 아이, 전통적인 삶, 하지만 그녀의 사랑은 그 틀을 깨는 것이었다. 마침내 지은은 증거를 모아 가족에게 대면했다. 이걸 공개할 거예요. 언론의 자버지는 분노했다. 그러면 우리 집안 끝장이야. 어머니는 애원했다. 제발 그만해. 지은의 마음이 흔들렸다. 이게 정말 원하는 거야. 하지만 그녀는 밀어붙였다. 이 선택의 대가가 클 줄 알았지만 자유를 위해 치러야 할 가격이었다. 지은의 복수 계획은 점점 구체화되었다. 그녀는 언론사에 연락했다. 제 가족의 위선을 폭로하고 싶어요. 기자와의 만남에서 지은은 모든 걸 털어놓았다. 산속에 버려진 일, 아버지의 불륜. 이게 한국 사회의 현실이에요. 동성애자를 버리면서 자신들의 죄는 숨기죠. 기자는 흥미로워했다. 증거가 있나요? 지은은 파일을 넘겼다. 이 순간 그녀는 후회와 결의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이게 과연 정의일까? 기사가 나간 후 세상이 뒤집혔다. 지은의 가족은 스캔들에 휩싸였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고 어머니는 이웃들의 수군거림에 시달렸다. 지은은 TV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보았다. 레즈비언 딸을 버린 아버지의 이중생활 댓글들은 양분되었다. 일부는 지은을 응원했고 일부는 비난했다. 가족을 파괴하는 년 이지은은 그 말에 상처받았지만 민지의 위로로 버텼다. 내가 용감해. 하지만 반발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왔다. 지은의 직장에서 상사가 불렀다. 내 성적 지향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손상됐어. 사표 내 이지은은 충격받았다. 이게 사회의 현실인가? 그녀는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실직의 아픔이 밀려왔다. 민지도 압력을 받았다. 내 파트너 때문에 승진이 막혔어. 이민지는 지은에게 말했다. 괜찮아. 같이 이겨내자. 하지만 지은의 죄책감이 커졌다. 내 선택 때문에 민지가 피해를. 가족과의 대면이 다시 일어났다. 아버지가 지은을 찾아왔다. 내가 만족하냐? 우리 삶을 망쳤어. 지은은 대답했다. 당신들이 먼저 날 망쳤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인 걸 보니 마음이 아팠다. 아빠도 피해자일까? 사회의 압력 때문에 지은은 내적 갈등에 빠졌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공허했다.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지은은 병문안을 갔지만 쫓겨났다. 너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지은은 LGBT 커뮤니티에서 지지를 받았다. 모임에서 그녀는 연설했다. 우리는 숨지 말아요.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그 뒤에는 위협이 따랐다. 익명의 메시지, 죽어라. 변태의 지은은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민지와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우리 함께 싸우자. 하지만 지은은 민지의 희생을 보니 미안했다. 내가 민지를 끌어들인 거야?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아버지의 불륜 상대가 어머니의 옛 친구였다는 것. 엄마가 알았어. 지은은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는 고백했다. 알았지만 참았어. 집안을 지키기 위해 지은은 충격받았다. 모두가 위선자였어. 이 깨달음은 그녀의 세계관을 흔들었다. 도덕적 선택의 모순. 사랑을 위해 가족을 희생한 자신, 가족을 위해 진실을 숨긴 어머니. 누가 오라? 지은은 민지와 깊은 대화를 나눴다. 내가 잘못한 걸까? 민지는 안아주며 말했다. 아니, 내가 용감한 거야.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사회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개인의 희생이 너무 컸다. 그녀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법적 대응. 가족을 고소할까? 이 결정은 그녀의 삶을 또다시 바꿀 터였다. 스캔들이 확산되면서 지은은 미디어의 중심에 섰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그녀는 한 방송에서 말했다. 한국 사회는 동성애자를 받아들여야 해요. 가족의 사랑이 조건적이면 안 돼요. 시청률이 치솟았지만 반대 시위도 일어났다. 전통을 지키자 지은은 시위 현장에서 돌을 맞을 뻔했다. 이게 내가 원한 자유인가? 그녀의 내적 고통이 절정에 달했다. 민지와의 관계도 시험대에 올랐다. 민지의 가족이 알게 됐다. 그런 여자랑 헤어져. 민지의 어머니가 소리쳤다. 민지는 지은을 선택했지만 그 대가는 가족과의 단절이었다. 지은은 미안해하며 말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민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이게 우리의 선택이야. 하지만 지은은 밤마다 울었다. 사랑의 대가가 너무 컸다. 지은은 변호사를 만났다. 가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망설였다. 이게 끝이 될까? 아버지가 연락 왔다. 화해하자. 모든 걸 용서할게. 지은은 만났다. 카페에서 아버지는 고백했다. 나도 후회해. 사회 압력 때문에 그랬어.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아빠도 피해자였어요. 이 순간 용서의 가능성이 보였다. 하지만 지은은 물러서지 않았다. 먼저 사과하세요. 사회적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졌다. 의원들이 LGBT 권리 법안을 논의했다. 지은의 이야기가 촉매가 됐다. 하지만 그녀는 피로에 지쳤다. 이게 가치 있을까? 민지에게 털어놓았다. 민지는 말했다. 내가 변화를 만들었어. 지은은 깨달았다. 개인의 투쟁이 사회를 바꾼다. 하지만 그 과정의 손실이 컸다. 친구들, 직장, 가족. 어머니가 퇴원한 후 지은은 집을 방문했다. 엄마, 용서할 수 있을까? 어머니는 안아주며 말했다. 미안해, 딸아. 이 화해는 지은의 마음을 녹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완고했다. 내 선택을 인정 못해. 지은은 대답했다. 그럼 나도 당신을 인정 못해요. 이 대치가 가족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지은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LGBT 단체에서 일하며 비슷한 피해자들을 도왔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이 그녀의 말에 많은 이들이 위로받았다. 하지만 밤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왔다. 이게 행복인가? 민지와의 사랑은 여전했지만 상처는 남아있었다. 지은은 결심했다. 더 싸우자. 사회의 변화를 위해. 이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지은의 삶은 안정됐다. 그녀는 책을 썼다. 버림받은 사랑지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담았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독자들은 공감했다. 나도 비슷한 고통을 겪었어요. 지은은 사인회에서 만난 팬들에게 말했다. 용기를 내세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한 갈등이 있었다. 가족과의 화해는 불완전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고 어머니만 가끔 연락했다. 민지와 지은은 함께 살기로 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추억을 쌓았다. 우리 행복해질 수 있어. 민지의 말에 지은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이상한 눈빛이 따랐다. 지은은 이를 무시하려 애썼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어느 날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심장병. 지은은 병문안을 갔다. 아버지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내가 옳았어. 이 고백은 지은을 울렸다. 늦었지만 그래도 그녀는 용서했다. 저도 미안해요. 이 순간 가족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은은 알았다. 완전한 화해는 불가능할 수 있다. 사회는 서서히 변했다. LGBT 권리 법안이 통과됐다. 지은의 이야기가 기여했다. 그녀는 연단에서 말했다. 우리의 사랑은 평등해요. 박수가 쏟아졌다. 하지만 그녀는 개인적 손실을 떠올렸다. 잃은 친구들, 실직, 정신적 고통. 이게 가치 있었을까?
민지와의 관계는 더 강해졌다. 그들은 여행을 갔다.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며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지은은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가끔 드리웠다. 내 선택이 모두를 아프게 했어.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모든 게 끝난 듯 했지만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녀의 삶은 투쟁이 연속이었다. 사랑, 가족, 사회. 그 속에서 그녀는 성장했다.